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제46차 원내정책회의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배를 타고 NLL을 넘어와서 3일이나 우리 해역에 머물다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에 유의 정박한 후 육지에 내려 우리 시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접촉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낚시를 하러 나온 시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하는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상 방위에 구멍을 낸 군 당국이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온 북한 선박을 어민 신고로 발견해서 삼척항으로 예인했다는 거짓 브리핑을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경계에만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북한 선박이 3일간이나 해군의 작전 책임구역 안에 머무르다가 삼척항까지 들어와 정박하고 탑승자들이 육지에 내려서 우리 시민들과 접촉했는데도 군 당국은 어떻게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만약 비순자가 아니라 북한 무장 군인이 내려왔어도 국민들에게 몰랐다, 배째라 하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의 활동이 많아서 평소보다 경계를 강화해 왔다면서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바다가 넓어서 문제라는 식의 황당한 변명을 하며 레이더 등 경계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 모양이면 평소에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판국에 장비 사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경계에 실패한 군 당국이 북한 어선의 발견 경위를 놓고 거짓 브리핑을 반복하며 국민을 속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군 당국은 최초 브리핑에서 우리 어민이 북한 선박을 동해상에서 발견해서 삼척항으로 예인해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두 번째 브리핑에서는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어제 확인된 진실은 북한 선박은 군 당국이 발견해서 예인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선박은 우리 군의 경계를 뚫고 제발로 삼척항까지 들어와 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 당국은 낚시하던 우리 시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관계 오인이라는 변명으로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은폐 조작 시도입니다. 군 당국은 경계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브리핑으로 2번이나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유체 이탈 화법으로 기강 확립과 경계 태세 강화를 일선 장병들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병이 제대로 설 리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계 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10월 북한 병사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와서 동부전선 육군초대의 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일명 노크 귀순 당시 벌어졌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펼쳤고 이명박 정부는 장군 5명, 영관 장교 9명 등 관계자 14명을 문책했습니다. 안보 무능 세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노크 깃은 NLL도 뚫리고 군사 분계선도 뻥뻥 뚫렸죠. 많은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국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진짜 안보가 누구입니까? 2012년 대선 당시 노크 깃은 사건을 비판하며 목청 높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안의 경중을 따질 때 이번 사건은 노크 깃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엄중합니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며 그동안 진짜 안보라고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 조작에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맞이한 이상 국회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로 즉각 돌아오십시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뤄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국회로 들어와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복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회의와 경제 토론회도 함께 추진합시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책의장 최유입니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개의됩니다. 지난 2달 동안 국회가 공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바른미래당은 추경에 대한 예산 심사,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멍이 뻥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삼척한 귀순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뻥 뚫린 안보 문제를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군 당국과 통일부가 사실을 은폐하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메가다 장군의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은 분명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삼척한 귀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 국방부 업무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보에 위협을 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서로 엇박자를 내며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통일부까지 일벌백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원인부터 대책까지 통체적인 부실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돗물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도 모자라 수질에는 문제가 있는데도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반복한 인천시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인천시로 돌리는 환경부의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20일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가 인천시의 잘못된 판단과 정보에 의존하여 단순 사고로 오인하고 식용수 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식용수 사고를 국가 기반 체계 사회 재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장관은 식용수 사고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거쳐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인천 수돗물 사고에 대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실무 매뉴얼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하지 않고 6월 7일에서야 합동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13일이 돼서 공동대응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를 모두 인천시의 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인천시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산되는 결과는 환경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초기 대응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환경부도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이르는 문제점을 되짚어서 향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것이 없다.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관련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이 발언이 외국인 차별이다, 또 현행법 위반이다라는 논란이 되자 황교안 대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ILO 규정이나 우리 근로기준법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얼굴은 설명입니까? 황교안 대표님 발언에 신중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태양광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의 무조건적인 보급만이 의사가 아닙니다. 지난 18일에 KBS 시사기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태양광 사업 공마전 관련해서 방영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한전 직원들의 비리와 정치권 인사가 개입된 협동조합의 불법 행위,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환경 훼손, 그리고 태양광 보급 확대 과정에서의 골마쳐진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 확산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비위와 투자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십억을 받은 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이들 업체 가운데는 친여 성향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태양광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개발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은 태양광 설치에 올인해서 설치 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설비 용량과 맞먹는 100기가와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보급되면서 설비만 덩그러니 있고 생산된 전기를 버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 구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태양광 관련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 하락으로 일본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동네 이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네야 되고 정치권 출신 인사가 만든 협동조합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에너지 전환만을 외칠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 그리고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절절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의원, 최은열 의원 등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느낀 여당 의원들이 비로소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할수록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깊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통계청의 경기 하강 공식 선언이 9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뒤로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미룰수록 경제 위기 대응책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11시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인데, 오늘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자사고 폐지의 이제 첫 시작 발표가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코미디 중에 아주 코미디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라는데 평가 점수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60점이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 70점으로 11개 교육청에 됐고, 유독 전라북도 교육청만 또 80점으로 더 올려가지고 재지정 평가를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그 국회의원 20명이 연명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건 안 된다, 공격성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돼서 오늘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이 왜 코미디냐면 79점 아마 6인 거의 80점에 0.39가 모자라는 점수로 아마 폐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1개 교육청의 20개 학교, 23개 학교에서는 70.1만 받아도 또 재지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만 전라북도 공화국이냐, 뭐 이럴 수 없는 거고, 다행히 이번에 그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얘한테 교육부 장관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말 이 코미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걸 인장전사에서 오늘 이 11시 발표하고 나면 오후 2시에 정론관에서 이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학교로 뺐는데 그 상산고, 전라북도의 전주에 있는 상산고에 상산고를 뺐는데, 그 상산고가 우리 알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일의 정석을 만든 홍성대 이사장이 2003년 김대중 정권에서 그 자유로운 사립고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481억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 돈을 모셔서 거기에 다 투자를 해서 최고의 명문 학교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학교가 지금 재지정을 해서 사라지고 있다. 다시 한번 첨언해서. 의원님이 똑바로 보시죠. 예, 제가 지난달 1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시스템 일부가 해킹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재단에서 그 이름에 부끄러울 만한 정보보안 관리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킹된 시스템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개인 피폭 이력, 건강 진단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방사선 작업 종사자 종합 정보 시스템 로이스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에서 디도스 악성 코드가 무려 3개나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악성 코드가 2015년 4월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설치된 이후에 매년 보안 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4년이 넘게 방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재단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정보원에만 보고했을 뿐 로이스 시스템에 보관된 개인정보 당사자 19만 명에게는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산 시스템 부실 관리, 해킹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재단이 해당 사실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원자력안전재단은 개인정보 외에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국내 원자력안전 R&D 성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실하고 안일한 보안관리가 곧바로 국가기밀자료 유출로 이어져 심각한 안보 위협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이 등 정보당국은 즉시 악성코드 설치 경로에 대한 조사에 철저히 나서야 할 것이며 보안관리 책임을 묻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각종 주요 자료를 보관하는 전산 시스템 보안 상태를 점검 강화하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당진 우체국 소속 강모 집배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강 집배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벌써 올해만 9분의 집배원이 과로사, 돌연사로 사망하셨습니다. 강 집배원님만 하더라도 40대이고 지병도 없었을 뿐더러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며 하루 12시간 안팎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변의 증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745시간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250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집배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집배원들의 근로시간, 업무량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인력 충원을 비롯한 집배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수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우리 정치의장이 발언했지만 아주 이런 심각한 상황이 때문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상판 노후 부실 사건, 지난 10월 발생한 북한 어선의 대기 기술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안 경계시설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 발표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적 안보 불안감이 확산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여 우리 주민들과 접촉할 때까지도 우리 국민이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항상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축소시키려고 했다는 정황까지 발견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조사도 마치지 않는 채 어선은 폐기하고 어민 2명은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대목에서 취소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 딸이 어이가 없는지 저비는 나루뼈가 아니고 닌자가 주인공인 만화인 나루토라고 해야 된다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과 평양 무드, 화해 무드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까지 회의 무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은 투철한 안보의식과 철통 같은 대북 경제 토대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남북관계도 올바르게 진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보여준 아주 굴욕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상황을 못할 망정 책임져야 될 인원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남일 이야기하듯 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장관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정경주 장관이 유체이탈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실망을 넘어서 화가 정경주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경계도 실패했고 은폐까지 하고 두고 있으니 이런 지휘관은 해임이 답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어느 항로를 역추적이 합니다. 우리 초계함, 대잠, 초계기, 지상 관측조 모두 TOD가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경계에 구멍을 뚫린 것인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비공개로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